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33페이지고요. 자, 특별법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집권법은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1번부터 풀어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법률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여기에 기해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 근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의신탁이 사회질서에 반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유권 말고 다른 물권이요. 꼭 명의신탁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차명으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권이 아니라 뭐 전세권이라도 혹은 뭐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했다면은 이 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동법률에 적용받는다. 맞습니다. 자, 3번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여러분들 이거는 양도담보를 말하는 겁니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담법으로 제재하는 거지 부동산 실명법으로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끼리 명의신탁했을 때는 이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유효인 걸로 취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이제 법률론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상 배우자는 그쵸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제가 항상 누누이 무적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수탁자가 신탁자 배신 때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뭐 다 불문하고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 약정.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가등기라고 나오죠. 자, 가등기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라고 나오면은 적용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가등기 담보가 아니라 그냥 가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으로 가등기 한 것도 부동산 실명법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에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혼인을 했죠. 자, 그 전에는 명의신탁 약정했던 게 무효였었지만 혼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고 탈법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명의신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효가 된다.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배종이라는 말이 딱히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명의신탁이 지문에서 등장했을 때는 무효인 걸로 보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때는 소유권에 기해서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 못하죠. 그죠? 무효기 때문에 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도 틀렸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 자, 상호명의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에 소송 제기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자, 니은과 리을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계속 가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갑 종중이요. 자신의 X 토지를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째 줄에서 이렇게 종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명의신탁 유효인 상태다라고 푸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명의신탁이 여러분들 유효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신탁자가 갑 그리고 수탁자가 을인 상태지 않습니까? 자, 수탁자 을에게 경료된 등기 자체가 유효인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둘 다 소유자죠.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내부적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을은 수탁자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고 수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고 이거는 타주 점유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다 일단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등기 마쳤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든 무효든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3자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제3자가 X 토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자, 이건 이제 외부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탁자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하겠죠. 3번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고요. 이 지위가 상속됨으로 인해서 상속인 과외 사이에서 명의신탁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 해지가 됐다라는 거죠.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죠. 자, 갑이 소유권을 유지하되 명의만 을 명의로 해놓는 거, 이게 명의신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을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건물을 지은 건 을이니까 수탁자 을이 건물주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이 끝나가지고 갑에게로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갑과 을 내부적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상태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갑이었고 건물주는 을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내려면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똑같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거, 자, 토지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는 해 놓았죠. 따라서 이 공유는 외부적 관계에서 공유인 겁니다. 자, 하지만 명의신탁을 해 놓은 이 토지를 자,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내부적 관계 속에서는 각자가 구분해서 소유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적 관계 속에서는 갑과 을이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내부 관계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내부 관계하고 외부 관계로 쪼개서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왼쪽 땅을 갑이 소유하기로 했고 오른쪽 땅을 을이 소유하기로 했는데 을이 갑이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무단 점유를 하게 된다면은 갑은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번 선단은요, 병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병 같은 경우는 외부자입니다. 외부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여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외부적 관계로 바라봐야 되고,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외부적 관계는 공유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만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도 공유자 지위로서 병에게 공유물 보존 행위,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자기가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3자한테 처분해 버리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고 갑이 이거를 굳이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을이 이거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을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처분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정이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을이 갖고 있던 지분 자체가 경매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을이 지분 경매를 당해서 을의 지분을 정이라는 사람이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갑과 정 사이에서 등기부상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건데, 내부적인 구분 소유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갑하고 정 사이에서 또 새롭게 합의가 되면은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구분 소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것까지 인정되려면은 갑과 정 사이에서 따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다가 Y건물 신축에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되는지 안 되는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토지를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가령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를 내부적으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보시면은 자신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은 거죠. 갑이 요렇게 건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동일 소유자인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갑의 지분, 토지, 이런 것들이 경매가 돼가지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찢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주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지분을 을이 취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을이 취득하든 제3자가 취득하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했고요. 을과 명의 신탁을 했고요. 병은 을에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첫째 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갑이 매수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매수하였다. 자, 그럼 병의 토지를 매수한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최초 소유자는 병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원래 병이었다. 그리고 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던 건 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갑이 매수자입니다. 매매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서 체결됐다는 거죠. 자, 근데 갑은요,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병이 갑의 부탁을 들어서 을에게 직접 등기가 격려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3자 간 명의신탁 혹은 다른 말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일단 이 수탁자 을에게 격려된 등기는 무효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물권이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병인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탁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려면은 수탁자 등기 말소시켜야 되는데, 갑은 이제 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직접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직접 청구 못하고 갑하고 병 사이에 체결했던 매매 계약이 유효기 때문에 이때 갑은 유효한 매매 계약을 통해 매도인을 대위를 해가지고 요렇게 대위에서 요렇게 이제 말소 청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다 보시면은 병이 갑에 대해서 지고 있는 등기 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갑과 병이 체결했던 매매 계약이 유효인데 매수자 갑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요런 맥락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현재 병이 여전히 소유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병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는 말. 자, 3번 같은 경우는 갑이 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넘기라고 청구한다. 이거는 안 되죠. 자,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뭐 등기 청구나 말소 청구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약은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에서처럼 갑이 병을 대위해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수탁자 을이 직접 자진해서 이 등기를 갑에게 넘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격려시키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되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인 걸로 그렇게 확정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갑하고 을은 부동산 위치 면적 특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요. 자, 분필 등기는 하지 않고 등기는 공유, 지분으로 등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선다 갑이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 자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 소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 가능합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갑이 특정 부분에 지은 건물을 지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그쵸 않겠죠. 자, 지금은 내부적으로요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여기 왼쪽을 갑이 구분 소유하기로 했고 을이 구분 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을이요 자신이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셨다면은, 이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동일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이때 이 건물주 을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이 가능하다. 자, 근데 현재 요 2번 지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을이, 그러니까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건물을 지은 상황에서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외부적 관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존 행위, 청구, 배제 청구할 수 있겠죠. 공유 관계니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제3자 병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손배 청구할 때도 역시 공유 관계로 봐야 되는데, 우리 공유 파트에서 살펴봤지만
제3자를 상대로 뭐 사용료 청구 이런 것들 할 때는 사용 수익 관련해 가지고는 지분 비율 한도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을 때 이미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이미 나눠서 쓰고 있죠.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을이 소유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은 상호 명의 신탁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병의 부동산 매수하고자 하는 갑입니다. 자,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했고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매수하고자 하는 갑이 지금 셋째 줄에 보시면요, 병에게 부동산 매수하고 대금 지급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은 병이었는데, 네, 이거 또 카메라 초점 안 맞네요. 잠깐만요, 카메라 초점. 네. 자, 병이 최초 소유자였고 여기서 병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매수자인데 여기서 이제 병이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요렇게 등기하는 형태. 예,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병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니요,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과 을이 체결한 요 매매 계약은 여러분들 유효거든요. 자,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기 때문에 갑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병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인 거거든요. 자, 그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로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없다 그러죠? 틀렸습니다. 자, 3번.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굳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직접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은 매도인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매매계약 무효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요,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안 따집니다. 당연히 병은 알고 있는 거죠. 병이 명의신탁을 아니까 계약은 갑하고 해놓고 수탁자 을한테 등기를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실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매매 계약은 유효인 걸로 봐야 됩니다. 중간 생략형에서는요. 근데 매매 계약 무효다라고 하니까 4번도 틀렸고,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자, 정은 제3자겠죠. 자, 제3자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고 등기 마쳤죠. 수탁자가 배신 때리고 지금 제3자한테 팔아 넘겨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을을 내세워서, 자, 을을 내세워서, 을을 내세워서,
자,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병입니다. 병이 몰랐습니다. 자,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 자, 근데 자금은 갑이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금은 갑이 제공했다라는 이게 바로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병으로부터 매수를 을이 한다는 거죠. 을이 계약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을이 직접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받는 거지만 자금은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 자, 이렇게가 되면 이거는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을이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의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고, 그렇다면 매매 계약은 유효인 것이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유효인 거죠. 그럼 부동산 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은 통모까지 했다라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형식상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인 것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 임차인 것으로 가장입니다.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를 점유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도인 병이 선이기 때문에 등기 유효 따라서 을이 부동산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자, 3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공했던 자금이요. 제공했던 요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로 한 거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에 해당을 한다. 맞고요. 자, 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계약 명의 신탁에서 자금 제공했던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유치권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련성 부정됩니다. 5번 정답. 다음 문제 11번. 자, 부동산 경매입니다. 지금. 자, 경매를 통해서 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소유자였던 사람은 뭡니까? 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이 대금을 부담하고 을이 매각받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매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자금은 갑이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 요렇게. 자,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 형태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매매가 아니고요, 경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매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경매. 자, 경매를 통해서 을이 낙찰을 받은 상황이죠. 그럼 경매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가 없는 거죠. 병이 판 게 아니라 경매로 팔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이 선이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 경우는 이거는 따질 거 없이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거는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걸로 이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명의 신탁 당연히 무효고요. 자, 2번 병은 말소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말소 청구 못한다. 2번 정답. 자, 대내대외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을이 정에게 부동산 처분을 했다면은 정이 알았든 몰랐든 필요 없죠. 제3자 무적입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해야죠. 자,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청구한다? 안 되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갑은 을 상대로 부동산 넘기라고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을이 확정적으로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을 끝으로 해가지고 7, 8월 과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남아있는 9, 10월 과정도 제가 찬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